처음에는 그냥 서류 실수를 했나 보다 싶었죠. 유명 스타 2명의 작은 행정착오 정도로 보였거든요. 근데요,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살펴볼 거냐면요. 우선 논란의 중심에 선 스타들이 누구인지부터 보고요. 그리고 이 미등록 운영이라는 게 왜 그냥 실수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인지 그 본질을 짚어볼 겁니다. 또 이걸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은 뭔지,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알아봐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려고 해요. 과연 이게 그냥 몇몇 개인의 일탈일까요? 아니면 K-팝 산업 전체가 가진 구조적인 문제일까요? 자, 그럼 이 모든 논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2명의 베테랑 스타로부터 시작됩니다. 과연 누구의 소속사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바로 가수 성시경 씨와 욱주연 씨입니다. 두 사람 다 각자 자신의 1인 기획사를 운영하고 있는 그야말로 업계 베테랑이죠.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요. 바로 이 두 사람의 회사가 수년 동안 법적으로 꼭 해야 하는 등록 절차를 아예 거치지 않고 운영되어 왔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아니, 그래서 등록 안 한 게 뭐 그렇게 큰일이냐 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서류 하나 빼먹은 거 아니냐고요. 근데요, 이게 절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불법 행위예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요. 이게 무슨 세금 문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연예 기획사를 운영하려면 법으로 정해진 등록 절차가 있거든요. 바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인데 이 필수적인 법적 의무를 그냥 건너뛰었다는 거. 이게 진짜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럼 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연예기획사가 하는 모든 일, 그러니까 아티스트 활동 계획 짜주고 연습시키고 스케줄 관리해주고 이런 핵심적인 업무를 하려면 무조건 예외 없이 나라에 등록부터 해야 한다 이겁니다. 심지어 아무나 등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법을 보면요. 최소 2년 이상 이쪽 업계에서 일했거나 아니면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하고요. 또 독립된 사무실도 있어야 해요. 이런 최소한의 자격 요건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사업을 해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까다롭게 법으로 정해놨을까요? 궁금하시죠? 이게 그냥 행정상 편하려고 만든 그런 법이 절대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라는 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법이 언제 생겼냐면요. 2014년에 시행됐는데 그 당시 정말 말이 많았던 연예계의 문제들을 바로잡으려고 아주 작정하고 만든 법이에요. 이 법의 목표는 정말 명확해요. 한마디로 업계를 좀 깨끗하고 투명하게 만들자는 거죠. 아티스트들이 막 불공정한 계약에 시달리거나 착취당하는 일을 막고 자격도 없는 무늬만 기획사 같은 곳들은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을 안 지킨다는 건 이런 아티스트 보호 장치를 그냥 무시해버린 거나 마찬가지라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티스트를 보호하자는 법의 목적이 확실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겼을 때 받게 되는 처벌도 절대 가볍지가 않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고 대중의 반응도 정말 싸늘했죠.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냐면요. 생각보다 훨씬 셉니다. 만약 미등록으로 운영하다 걸리면 최대 2년 징역까지 살 수 있고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벌금도 최대 2천만 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시경 씨의 기획사는 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로도 등록할 시간이 무려 10년 넘게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물론 두 아티스트 모두 사과문을 냈습니다. 행정 절차를 잘 몰랐다, 미숙했다면서 앞으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했죠. 하지만 이 해명에 대해서 법률 전문가들이나 비평가들의 생각은 좀 달랐어요. 아니 1, 2년도 아니고 10년이 넘었는데 몰랐다는 건 좀 하면서 이건 단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딱 잘라 말했죠. 특히 업계에서 오래 활동한 베테랑인데 이걸 몰랐다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이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과연 이 사건이 그냥 이 두 사람의 실수로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훨씬 더 큰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신호탄일까요?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누구나 아는 유명 연예인들이 운영하는 회사조차 법을 안 지키고 있었다면
과연 수면 아래에는 얼마나 많은 미등록 업체들이 있을까요? 이게 정말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걱정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결국 이번 일은 K-팝 산업 전체의 신뢰도에 큰 흠집을 낸 셈입니다. 법은 그냥 지키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의 아니란 인식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걸 보여줬고, 동시에 이걸 관리 감독해야 할 시스템에도 구멍이 있다는 게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참에 모든 기획사 다 조사해봐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정작 아티스트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만든 법을 업계를 이끄는 스타들조차 지키지 않는 이 현실. 이걸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과연 이건 몇몇 개인의 실수일까요? 아니면 한국 연예계가 안고 있는 더 깊은 문제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걸까요?